오늘 시장은 정말 혼돈의 주식시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추가로 남은 재료나 일정들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을 했는데 거의 800포인트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락할 때만 해도 오늘 저점 돌파하나? 그런 우려감이 생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본봉 보시면은 거의 3시 다 돼서 갑자기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관련해서 갑자기 뉴스가 휴전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속보에서 휴전한데 증시 반등 나오고 전쟁 관련주들 갑자기 막 춤에 나와. 근데 뉴스 읽어보니까 잠깐만 일시적인 거래. 일시적인 휴전이래. 아니다 다시 가자 해갖고 다시 전쟁 관련주 반등 나오고 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전쟁 관련해서 내일도 계속 나올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그래도 전저점 부근에서 좀 밑꼬리가 만들어진 상태라서 그나마 긍정적이긴 하나 하지만 여전히 추세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맞고 수급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선이 되었느냐 봤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 2,000억, 코스닥 1,400억, 선물 2,000억 매도. 그래서 개인과 기관만 조금 매수를 하고 수급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환율도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쟁 관련해서 일시 휴전 합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이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뉴스거든요. 왜냐면은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측에서는 일시적인 휴전이 됐다고 하면서 이집트 남쪽을 이제 통행을 재개를 한다라고 했어요. 피난민들 좀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벌자라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하마스 측에서 나는 들은 바 없다. 나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굉장히 계속 혼돈의 이런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완전히 휴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잠깐의 시간을 버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은 시간을 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중재자 역할이 좀 필요한 거고 주식시장과 플러스 이제 글로벌리 나오는 이런 전쟁 관련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도 이번 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전저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 전저점 가능성을 열어두되 추가적인 뉴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종목 관련해서 본다면 좀 이따 일정도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볼만한 일정들. 흥근소개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순간적으로 투매가 확 나왔었죠. 순간적으로 투매가 10% 넘게 나왔다가 좀 다시 조금 말아 올리면서 23%로 끝났고 6일 동안 최근 6거래일 동안 오른 게 180% 올랐다가 176%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거의 이 정도 상승폭이면요 제가 봤을 때 확전이 되고 이란 참여하고 미국도 막 참여해가지고 유가가 막 150달러를 돌파하는 그 정도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관련해서 여전히 휴전이나 아니면은 해결되려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이쪽 관련주들이 크게 꺾여야지 우리가 다른 개별주들 최근에 많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언제쯤 이 종목들이 꺾이는지 그러면 과대 낙폭이었던 종목들을 그때쯤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그 신용잔고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잔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따라서도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잡는 거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런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또 뉴스가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일 일정 중에 하나가 글로벌에서 이제 베스트 프렌드 두 분이 만납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그 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는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제 3회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푸틴이. 여기 관련해서는 뻔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한 이야기던가 아니면은 중동 전쟁 관련해서 군사 협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룰 것 같은데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7일 내일인데 유럽 연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제 사태를 논의한다. 17일 화상회의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난민 문제 플러스 전쟁을 좀 확전을 방지하고자 중재자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할 걸로 보여요. 왜냐면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겨울이 곧 시작이 되고
되고, 그러면 또 천연가스 문제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유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여기저기 확전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경계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발빠르게 좀 대처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요일날 현지 시간으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해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BM이 실적 쇼크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 아닌가, 좀 겁먹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마이너스 1%로 최대한 좀 방어를 하면서 끝났어요. 수요일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아마 예견된 거는 아마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예상이 됐을 거고, 예상보다 더 안 좋을지, 예상보다는 그래도 방어를 할지 여부와 플러스 일론 머스크의 립 서비스, 항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비전이나 뭔가 목표나 기타 다양한 립 서비스를 잘해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가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나라 증시 2차 전지 섹터도 조금은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로 봤을 때는 뭐 금리 결정, 한국은행 금리 결정도 있고요. 그리고 18일날 요게 관심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일정이 한 2가지 정도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온갖 전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체크만 가볍게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자율주행, 시마버스와 청소차, 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이제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유소 내에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뭐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기타 전기차 인프라 확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18일쯤 통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뭐 전기차 인프라 관련이나 뭐 충전소 관련주나 이런 것도 한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지 정도 가볍게 체크해 볼만 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유럽 종양학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전쟁 때문에 혼돈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나 재료에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에 재료 매매, 일정 매매는 좀 약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너무 전쟁 때문에 묻히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일부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맞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가 이제 금요일날 시작이 됐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반도체 섹터가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온다면은 또 반도체 종목들 한번 순환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본다면은, 최근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하이닉스 정고점 부분에 계속 붙여놓는 모습, 거기 관련해서 같이 오르는 애들이 한미 반도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거의 2% 상승에 성공을 했고, 그 외에도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아직까지는 추세를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테크데이까지 참고를 했고요. 이 정도면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휴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정도는 이제 오늘 내일까지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지금은 거의 현금 비중이 대부분이지만 전쟁 관련 이슈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하락하고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을 때 과대 낙폭을 좀 노리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과대 낙폭으로 볼지 지금은 이제 슬슬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고, 신용 장구와 함께 증시의 추가 저점 이탈 가능성을 열어놓고, 증시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됐을 때 함께 더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이 계속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좀 저점에서 잡아보려고 좀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주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변곡점으로 지수 추가 저점 이탈 여부와 함께 신용 장구도 체크하면서 중요한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신용 장구와 함께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죠? 전쟁 관련주 말고는 몇몇 뭐 이런 개별주 몇 개, LS 전선 아시아 뭐 이런 종목들처럼 튀는 애들 말고는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공격적으로 할 타이밍은 아니다. 차라리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저점 잡고 올라갈 때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때쯤, 그때쯤부터 조금씩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 맞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때까지 좀 차분하게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